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범에 해당된다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폭행에 비해 무겁게 취급됩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재범자는 단순히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나 실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를 더 엄격히 평가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의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특성상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선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상해나 심각한 모욕을 가했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범행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나 충동 조절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봉사계획서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여부를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가정형편, 부양가족의 존재, 직업유지의 필요성 등 개인적인 사정을 제출하고 이와 같은 참작 사유들을 통해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재범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며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재범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